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토트넘의 충격적인 소식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토트넘이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거둔 후 콘테 감독이 기자회견 때 한 기자가 겨울 이적 시장 때 센터백과 계약을 할 것인지 물었는데 아니다 라고 답을 해버렸습니다. 충격 맞죠? 언론부터 팬들 모두가 하나같이 토트넘 수비 불안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선수들도 수준 이하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콘테 감독은 돌려 말하지 않고 아니라고 대답을 했으니까요. 그의 발언이 언론 플레이이길 바라봅니다. 브렌트포드와의 경기 전에도 월드컵 출전한 선수들을 기용하지 않겠다면서 홈페이지에 시기까지 했는데 많은 이들의 예상대로 케인, 손흥민, 심지어 페리시치까지 출전했으니까요. 10월 뉴캐슬과의 경기 전 영국 매체 HITC는 토트넘에서 탑팀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는 냉정하게 손흥민, 케인, 로메로뿐이라고 했었습니다. 빅6에서 믿을만한 선수가 3명뿐인 팀 있나요? 3명의 센터백을 쓰는 전술인데 1명만 믿을만한 선수면 나머지 공간 다 어떻게 하나요? 로메로는 뭐 부상도 없이 완벽한 컨디션으로만 3, 4일 한 경기씩 뛸 수 있다고 하나요? 지난 시즌 후반기에 토트넘이 실점이 매우 적으면서 공격력이 극대화된 시기가 있었지만 솔직히 그건 반짝이었지 그 실점률이 토트넘 수비수들의 실력이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토트넘의 핵심 중앙 센터백이 나이어인 것이 토트넘 현 주소를 말해줍니다. 각광받는 유망주도 아닌 28살이고 그의 몸값은 김민재가 나폴리 입단했을 때 주급보다 더 낮습니다. 피지컬만 인정받을 뿐 스피드가 빠른 선수도 아닙니다. 20대 초반에는 토트넘에서 인정받는 수준급 스피드와 활동량을 가졌다고 했지만 반복적인 부상과 탈장 때문에 몸이 둔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슈팅력을 가지고 있다는데 기복이 심하고 롱패스도 장점인데 기복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럼 장점이 아니죠. 헤딩 위치 선정도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울버햄튼의 코너 코디와 가장 유사한 스타일인데 코디가 더 민첩하고 경기 읽는 능력도 더 낫다고 합니다. 아니 세계 12팀이라고 평가받으면서 수비의 핵심 선수 레벨이 이 정도면 말 다 한 거 아닌가요? 다이어는 동료들이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줄 때 묻어서 좋은 활약을 했을 뿐 언제 팬들이 괜찮아 우리에게 다이어가 있잖아 그가 지켜줄 거야 그런 응원을 본 적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다이어를 극찬했던 분이 바로 콘테 감독이라는 거죠. 프로의 세계는 돈이 말해줍니다. 아니면 미래에 큰 돈을 받는 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이어는 전혀 그런 레벨이 아니거든요. 심지어 다이어는 본래 센터백도 아닙니다. 수비형 미드필더였다가 그 자리도 위태하다 보니 무리뉴 감독에게 빌면서 포지션 이동한 센터백 3년차 선수입니다. 그런 선수를 콘테 감독이 월드클래스가 될 수 있다고 말해버리니 솔직히 더 멘붕이 되었었습니다. 뛰어난 감독의 눈에는 뭔가 더 강점이 있었나 보죠. 다이어는 그나마 로메로 5천만 유로 선수 월드컵 우승의 주역 선수라는 파트너가 있으니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메로 부상 소식이 꽤 많습니다. 10월 초 아스날전에서도 부상이 있는 상태로 무리를 한 상태였고 그 이후부터 거의 출전을 안 하고 회복하다 조국을 위해 몸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죠. 진짜 한 번만 더 아파봐라. 로메로 빠진 산체스 탕강가는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에서도 토트넘에서 뛸 수 있는 레벨이 아니다라면서 혹평을 쏟아부었습니다. 탕강가가 빠지고 산체스가 투입됐을 때 놀라웠다. 수준이 비슷한 선수들 간의 교체였다. 라면서 돌려서 토트넘을 깠습니다. 그럼 토트넘 수비가 어떤 상태인가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선수는 자주 아프고 나머지 다이어, 산체스, 탕강가 왼쪽에 랑글레 데이비스는 평균이라고 봐야겠죠. 그나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센터백 보강을 하면서 전력이 강화될 줄 기대했는데 콘테 감독의 한마디는 그래서 더 충격이라고 한 겁니다. 과거 토트넘 전성기 때 최소 실점 1위도 하면서 나름 수비가 견고했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알더베이럴트와 베르통원이라는 벨기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반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23실점입니다. 2019-2020 시즌에 첼시가 팀 실점을 50점 넘기고 득점과 실점 차이가 크지도 않으면서 4위를 한 적도 있고 빅클럽이 리그 1위를 하면서 40실점 이상을 한 적도 있으니까 토트넘도 못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수비가 불안하면 팬들도 덩달아 불안하고 특히 콘테 감독은 선수비 후 공격 전술인데 콘테 감독 팀이 실점을 많이 한다는 건 더 큰 모순이 되는 거죠.
콘테 감독이 리그 우승을 했을 때 기준으로 보면 토트넘은 앞으로 남은 22경기에서 평균 0.5실점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비로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사실 이 축구가 공격이 매끄럽게 잘 풀리고 있다면 그만큼 상대 공격 기회도 덜 주게 되는데, 재미없는 경기력은 물론이고 기회를 너무 쉽게 주다 보니까 최근 9경기 연속 선제 실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4위, 이게 더 신기하죠. 솔직히 현재 실점이 많고 성적이 좀 안 좋아도 손흥민의 활약이 여전했다면 이 정도 분위기는 아니었겠죠. 혹시 여러분도 올 겨울 이적 시장에서 정말 센터백 영입이 없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리버풀, 첼시는 원하는 대로 선수 포강 착착하는 소식들 들려오는데, 제일 시급하다고 한 토트넘은 조용하니 혹 공격수들 영입해서 손흥민 탈출각 만들어주려나? 네. 그런데 이건 정말 국내에서만 바라보는 시각이 아닙니다. 토트넘 현지 팬들도 나이어를 퇴출시켜야 하는 게 아니라 레비가 바로 토트넘의 악이라고, 선수 영입에 구단이 개입되어 있으니 엉망진창이지, 누가 봐도 콘테가 커버하고 있는 거야, 센터백 영입은 필수라고, 콘테는 욕심이 많아, 지금 토트넘 수준을 만족할 리가 없어, 수비수들이 발전할 수 없다는 건 명확해, 지금을 유지하면 우린 또다시 7위야, 이젠 로메로도 믿을 수 없어, 또 쓰러질 거잖아, 토트넘의 수비 라인은 뉴캐슬보다 이미 훨씬 떨어져, 다이어는 누가 봐도 백업 선수가 맞아, 다이어가 최악의 수비수는 아니야, 하지만 센터백의 핵심이 될 수는 없어, 그는 느리잖아, 산체스가 콜롬비아에서는 핵심 선수인 거 알지? 프리미어리그 공격수를 막으려면 당연히 빠른 수비수가 필요하지. 토트넘은 2022년에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팀 10위에 올라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중에 6위죠. 이걸로 보면 토트넘이 리그 6위 정도인 게 맞고, 과거 4년 연속 챔스 진출한 게 특별한 건데, 손흥민이 속한 팀이라고 너무 욕심이 큰 건가요? 정말 딱 3군데 포지션만 보강하면 토트넘도 충분히 경쟁력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미드필더 1명, 센터백 1명, 멀티 윙백 1명. 우선 새해 아스톤빌라전에 집중을 해야죠. 선발 라인업이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 우선 히샬리송 모우라는 확실히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벤탄쿠르, 로메로가 75% 정도라고 하는데 아스톤빌라전에 출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베스트 라인업은 가동되거든요. 감독은 월드컵 7경기 뛴 32살 선수도 바로 출전시켰기 때문에 선수들의 의지만 있다면 지금 한 경기만 미끄러지면 바로 5위 이하로 떨어질 상황이라서 분명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빅클럽들은 더 강해지고 있는데 토트넘만 휘청거리고 있으니까요. 기존 선수들이라도 뭉쳐줘야죠. 공은 둥글다 보니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손흥민도 16경기에서 한 경기만 득점한 건 운이 징그럽게 없기도 한 겁니다. 그 불은 이제 다 끝내고 믿음에 보답해주길, 우리의 응원이 힘이 되길 바라봅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